다음 발표는 주식회사 K조선의 이병훈 책임님이십니다. 스마트 선박의 사이버 보건력 설계 및 적용을 통한 안전혁신 사례 공유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병훈 책임님께서는 전장 설계와 함께 스마트 선박과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K조선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연구활동 및 선박 최적화 적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조선의 이병훈 책임입니다. 먼저 잠시만요. 네. 스마트 선박의 안전 사이버 보안 안전 적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조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K조선은 기존 STX조선해양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KHI 대주주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조선은 대한조선, 포스텍과 함께 KHI의 조선해운 산업으로서 미드레인지 탱커를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고 LNG 벙커링, 얼터내티브 퓨얼 선정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선박은 LNG 벙커링 선박인데요. 사실 LNG 벙커링 선박은 LNG, 그러니까 기존 선박들이 기름으로 달리는 선박들이 LNG로 대체를 하면서 LNG를 주유하기 힘든 기름을 주유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주유소,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주유소 같은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대부분 선박 자동화와 관련된 수치들입니다. 자동화 관점에서는 선박은 아주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선 조선해양 세션에서 아비커스 임도영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ADAS 같은 차선 유지 같은 장치들은 이미 선박에 달려 있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트랙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선박의 항로는 이미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은 마리타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들이고 앞선 세션, 현재 세션에도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중 특히 현업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스타링크의 등장입니다. 기존 선박의 통신 환경은 거의 1Mbps가 대부분의 선박들이고 스타링크와 같은 에리오의 등장으로 100배 정도 빠른 150Mbps 정도의 통신 환경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다양한 데이터들이나 서비스들이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도표를 보시면 WF2023,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다보스 포럼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기업의 정상들이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모여있는 세계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가장 큰 위협은 앞서 보시는 생계비가 가장 큰 위협으로 다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도 7번째에 랭크되어 있고 정부기관 관료자들이 아닌 비즈니스 사업자들 쪽에서는 4번째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느끼고 있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위기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도에 있는 숫자들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들을 전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MCAD라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 네덜란드의 NHL 그 스테든 대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사이버 보안 사고가 해상에 있었던 내역들을 전부 정리했고 지금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해양 산업이 가장 중요한 포트나 선박, 성급 모든 해양 산업군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발생된 사고들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지도에서도 보시면 지정학적 위치가 그리고 분쟁 지역에서는 더 많은 사고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사이버 보안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저희 잠수함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국내 조선소를 해킹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해킹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정원과 많은 부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막긴 했으나 지금 보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스 2023 리포트에 보시듯이 미국 다음으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위협을 한국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이버 보안 그리고 만약에 선박을 해킹했을 경우 선박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여줬지만 이 세 가지 사례는 이미 여러 가지 그 사이버 보안 리포트나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테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시도를 했던 사례들인데요. 선박의 발라스트 시스템이라고 선박의 평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평형의 선박에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버리고 그 선박의 보온력을 떨어뜨려서 선박이 자초되거나 또는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루트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이 선박의 항로를 바꾼다거나 선박의 기관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데 기관 자동화 시스템을 멈출 수 없게 만들어서 선박이 충돌하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이미 했었고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이버 보안의 위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 기관, 그리고 성급협회 모두 각자의 규정에 맞는 레코멘데이션과 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미 많은 규정들이 발효가 되고 있고 강제적인 사항은 없었으나 지금 2022년에 그 아약스라는 곳에서 성급협회에서 강제 규정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는 선박의 사이버 보호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 EU는 이미 아주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EU 집행위원장인 폰데르 라이엔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정을 발효를 했고 그 사이버 보안 규정의 일원으로 EUNIS라는 규정이 나왔습니다. 2016년부터 협의됐던 이 규정은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강제화될 텐데요. 앞에 나와 있는 마켓들,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박에는 아직 강력한 규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선박과 관련된 트랜스포테이션과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십이나 오토노머스 같은 그런 디지털 서비스들은 EU NIS2에서 지침하는 강력한 규정에 적용을 받게 돼 있고 만약에 그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약스 국제성급협회에서는 2022년부터 강력한 규제를 발효했고 내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은 사이버 보건력이 적용된 선박이 이제 건조될 예정입니다. K조선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건에 선제 대응하고 한국형 사이버 보안 표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성급과 포스텍 그리고 세계적인 보안 기업인 포티넷 국내
최고의 보안 관제 솔루션 기업인 이글루 코퍼레이션과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당 연구 과제를 시행해서 7월 달에 최종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성급은 2016년부터 사이버 보안 TFT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선박 사이버 보건력이랑 선박 사이버 기자재 승인에 대한 많은 업무를 진행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성급협회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박 사이버 보건력을 적용하기 위해 했던 내용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형상 관리입니다. 그 메인 엔진과 뭐 다른 중요 기자재들처럼 선박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PLM이라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선박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선박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고려되지도 않고 선박에 필요한 장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도가 인식이 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형상 관리, 그러니까 업데이트부터 OS 관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목록화되고 자산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선박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국성급과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강력한 보건력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했고 그 결과 그 저희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선박에 관제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방화벽을 통해서 보건력을 그러니까 보안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계획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테스트는 사이버 보안이나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시스템을 보면 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있거나 보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진과 같은 이런 프로시저대로 결과를 진행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런 이제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선박의 위협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종류의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이 5가지 종류의 매뉴얼은 총 3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선박의 이제 관리부터 복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처음 적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선박이 점점 더 디지털화 되어 갈수록 그 선박이 점점 더 그 탈탄소를 할수록 데이터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디카본이 아까 앞에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과 디카보네이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임을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에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었고 이미 에너지 쪽에서는 3D라고 하는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디카보네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주제로 산업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디지털이든 디카본이든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박 사이버 보건력을 만들 때도 저희가 아무리 강력한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만약에 선박 저희가 아이폰 타로 가듯이 그 규정을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한다거나 기자재 업체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장비를 만들어낸다면 절대 완벽한 사이버 보안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해양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마리타임 IT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력 양성 그리고 각 회사, 각 장비, 각자의 시스템이 사이버 보안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디카보니제이션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 산업군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생태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보여줘야지 모두 같은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다 같이 안전한 환경을 이룰 수 있고, 이 안전한 환경은 저희 모두에게 행복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해양 안전 사고가 이렇게 하드웨어 기반에서의 사고만 우리가 인식하기 십상인데, 이 사이버 보안으로 이렇게 문제 인식을 좀 확대해 보면 아주 공해상에 배가 멈춰버리면 이거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아마 엄청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